안녕하세요. 저는 천지세무법인의 세무사 임승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신 분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 적용 없이 일반과세로 계산한 사례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도움을 주실 주민종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종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이 다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양도소득세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가 적용됐다고 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그래서 현재 세법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 납세자들이 네네.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이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세법에서 그 양도세 중과 배제든 종부세 합산 배제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데 보통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구청에다 내세요. 그리고 또 세무서에다가는 빼놓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실상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 무조건 구청에다가도 등록하셔야 되는 거고 세무서에다가도 당연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되는 거고요. 양쪽에다 등록해야지만 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네네. 지자체와 세무서에 네. 등록이 된 사업자를 네.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이 등록 요건 말고도 다른 네네. 요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이 주택이 중과 대상의 주택일지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2018년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다면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등록한 다음에 5년 이상 임대해야지 중과 배제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18년도 4월 1일부터 20년도 8월 17일까지 등록한다면 장기 8년으로 등록한 다음에 8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다면 장기로 등록한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해야지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준시가 요건도 있어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 수도권 밖이라면은 3억 원 이하이면은 중과 배제가 가능하고, 또 임대료 증액은 갱신할 때마다 5% 이내로 올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에다가 등록하셔야지만 이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과 그 다음에 기준시가 요건, 네. 그 다음에 등록 요건 요걸 다 갖춰야지만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18년도 9.13 대책에서 그 중과 배제를 안 되는 주택을 또 규정을 시켰어요. 뭐죠? 그 내용이 이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원초적으로 중과 배제가 아직 안 되고요. 2020년도 7월 11일부터 20년도 8월 17일 사이에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한 모든 주택과 장기 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또 적용이 아예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런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네. 임대 등록했던 분들이 이제 단기는 이제 다 사라지니까 장기로 전환해 버리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가 막 급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제외시킨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세무사님, 보니까는 지금 이제 다 장기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 중과 배제라는 혜택들이 있는 건데 네. 이게 너무 장기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득이 처분하게 될 때 이분들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2020년도 8월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8월 18일부터는 현재는 없어졌죠.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다면은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됩니다. 네.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했다면 자동 말소되는 것까지는 알겠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진 말소를 시켰을 때 네네. 부득이하게 의무 임대 기간 충족 못하고 자동 말소 시킨다면은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그 자진 말소하게 되면은 세법에서 얘기하는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자진 말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더라도 세법에서의 특례가 마련돼서 일정한 그 임대 기간을 지킨다면은 또 중과 배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일정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의무 임대 기간에 2분의 1을 임대를 하시고 말소하시면 돼요.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만 충족하면 네,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중과 배제, 그러니까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에 따른 중과 네. 배제 요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자동 말소가 된 아파트를 처분하면 네. 무조건 중과 배제인지 또는 또는 자진 말소시키고 처분하면 무조건 중과 배제인지 네.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또 이제 언제 처분해야 되는지도 요건이 또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일단은 그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 거고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만 끝나면은 언제든지 양도해도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사례로 와서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분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인천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세 채죠. 이 중에서 한 채를 양도하시는데 중과 배제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3주택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 1월에 먼저 서울의 A 아파트를 취득하셨고요. 그 다음에 16년도 12월 달에 인천의 B 아파트를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다가 2018년도 3월 1일에 이 B 아파트를 4년 단기 임대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인천의 C 아파트를 19년도 1월에 취득하시고 바로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신 거죠.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 취득한 이 두 번째로 취득한 인천의 B 아파트를 매도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실지가 궁금하셨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분은 일단 2018년도 3월 31일 이전에 네. 단기 임대로 등록하셨고 또 네.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였어요. 네. 그리고 임차인이랑 임대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 5% 임대료 증액 제한도 지키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남은 게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켰냐 그 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3년 2개월 정도 임대 기간을 지켰거든요. 그 임대 기간은 계산할 때 네네. 개시일을 등록한 네네. 2018년 3월 1일부터 보신 거죠? 네, 그렇죠. 16년도 12월부터로 본 게 아니라. 네, 이분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시점부터의 그 임대 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네. 3년 2개월을 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이 4년 단기로 임대 등록하셨고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은 4년이잖아요. 네. 근데 4년의 절반, 네. 2년 이상은 의무 임대 기간 지키신 거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님이 네. 절반, 그러니까 4년 중에 2년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걸 말소시키고 처분을 해도 네. 중과 배제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바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진 말소하시고 양도까지 하셔가지고 세금이 6천만 원 가까이 절세가 됐어요. 중과 적용됐을 때와 네. 중과 적용이 안 됐을 때 차이가 6천만 원씩이나. 네, 왜냐면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값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절세 효과가 상당히 컸었죠. 그러면 이제
또 세무사님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네. 이제 마지막에 취득한 인천의 아파트를 네네. 또 이분이 4년 단기 임대 등록을 했거든요. 네네. 이 아파트도 그러면은 중과 배제가 되는 건가요? 자, 인천의 C아파트도 4년 단기로 임대 등록하셨고 또 2분의 1 이상 임대 기간 준수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임대 개시 당시에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였고 5% 증액 시간 지키셨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중과 대상이에요. 왜 그러죠? C아파트는 왜냐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 봤어요. 2018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9.13 대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중과 배제가 불가능한데 인천의 경우에는 2020년도 6월 20일에 조정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였고 네. 임대 사업자도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8년 장기가 아니라 4년 장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대 등록한 사업의 유형이 네. 단기로 등록해서 안 되는 건가? 네, 그렇죠? 무조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4월 1일 이후에는 8년 장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지만 중과 배제가 되는 건데 4년 단기로 등록했기 때문에 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 충족해도. 네. 그러면 이거를 장기로 전환해도 안 될까요? 그쵸. 이 시기가 이제는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해주신 부분에서도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한다 해도 2020년도에 네.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적용한다라고 설명해 주셔서 네. 이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중과 적용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세무사님께서 컨설팅 해주신 사례로 네. 6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주민종 세무사님 모시고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절세했는지 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